네, 안녕하세요. HCM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김정진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총선 최고 투표를 경신하며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였죠. 그만큼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더 큰데요. 오늘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요. 초선 의원이지만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고 또 중진급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힌트는요. 관악구 토박이 눈치채셨을까요? 오늘 박민규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관악구 토박이 박민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회로 출근을 하신 지 벌써 석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좀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20년 전 16대, 17대 국회 보좌진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네. 20년 만에 돌아온 국회는 정말 예전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정치를 보는 모습이 답답하신 것 같아서 매우 답답한 3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한 3개월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무더웠죠. 관악구민들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여러 가지 서민경제 불안 등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곧 시원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들 모두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행복한 가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당선 당시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 되셨습니다. 네. 희망을 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원래 행안이나 산자중기위원회 네. 희망했었는데요. 제가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상임위 배정 마지막 날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로부터 과방위에서 좀 활동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의 요청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막상 3개월 동안 일하고 보니까 저희 상임위가 담당하는 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우주항공청 이처럼 과학기술과 미래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 AI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 분야까지 아주 폭넓은 중요한 상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과 또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 생성형 AI 정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또 상대적으로 어린 세대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중장년분들은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또 디지털 신기술이 너무 빠르게 개발되고 적용되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분들이 삶의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바로 제가 대표 발의한 디지털 포용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인공지능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장애인,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지원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거든요.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디지털 포용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결과 이러한 기술 발전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의원님, 그냥 저의 좀 궁금증인데 의원님도 50대이시잖아요. 50대 초반이죠. 네, 디지털 기술을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의 아들들 둘 키우는데 우리 아들들보다도 훨씬 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데 매우 어리숙하고요. 저조차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저보다도 더 기술 적용에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어떤 그런 교육을 못 받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얼마나 삶에 불편을 느낄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이 과방위에 배속되자마자 디지털 포용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께 봉사하겠다는 결과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 직접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을 또 법안으로 만들어내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볼 텐데, 아동수당법 얼마 전에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환영하는 법안일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안보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인구위기를 겪고 있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세계 최저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원 정책을 능가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또한 그 정책이 예산이 감당할 만한 또 지속 가능한 법안이어야 됩니다. 또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동수당법은 0세부터 8세까지만 국가가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8세부터 18세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저출생을 극복하는 취지에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8세까지도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고요. 다만 그 수당의 금액은 예산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들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학생들을 키운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생이 요즘 사회에 굉장히 또 문제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좀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하고 싶은 법안 또는 활동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원내 부대표는 원내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의 원내 전략과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부대표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국회를 대하는 정치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많은 법률안들을 모두 거부한 상태거든요. 많은 수를. 그러다 보니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여야 갈등도 같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로서 조금 더 여당과 협의하고 또 대통령에게 국회의 뜻을 존중하라.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나서라. 라는 역할을 계속 주문함으로써 고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민생 국회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역할에 더욱더 충실할 예정입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이전의 이력들을 보면 굉장히 또 정치인으로서 이미 화려한 정치 경력들을 갖고 계세요. 자, 19대 총선에서는 좀 낙선을 하셨고 또 1대 이어서 22대 국회 이제 세 번째 도전이신데 이제 드디어 또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되셨습니다. 당선하실 거 좀 예상을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렇지 못했고요. 사실 저는 2003년 국회의원 비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김근태 의원의 비서로 정치 시작을 했고요. 벌써 국회 및 공공분야 관련된 업무가 22년째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이제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 됐고요. 4년 전 21대 경선에서는 관악구에서 경선에 참여했지만 아쉽게 떨어졌고, 다행히 이번 경선은 승리해서 공천을 받고 관악구민의 많은 지지로 국회의원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2년 동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많은 경력과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 왔고요.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동안 관악 구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보도와 정치가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정계 입문 20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딱 당선이 되셨을 때, 확정되셨을 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면 제가 관악 구민들께 선거 과정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악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 정치가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제를 이루려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악구 발전 같은 경우는 구청장 또 시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결정적으로 서울시장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이게 다 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과의 실질적 논의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또 정치 발전, 또 국민들의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제도적 원인들이 있거든요. 정치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정당법, 선거법, 즉 정치 개혁에 다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관심이 없어진대요. 하지만 저는 초선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나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당 정치 개혁에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 의원님의 좀 정계 입문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부터 정치를 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직장인으로 지내시다가 네. 30쯤에 정계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그 과정을 살짝 짚어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권자로서 좀 만나면서 정치의 뜻을 품었다라고 좀 전해져 왔는데 이게 맞는지 또 어떤 과정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게 국회 앞에 있는 금융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2002년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를 길거리에서 2번 만나고 악수를 청했죠. 우연히 만나신 그렇죠. 거예요? 길거리에서 네네. 만났죠. 그래서 하다가 아시겠지만 2002년 대선이 매우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 2003년도에 참여정부, 참여라는 말을 듣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김근태 의원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실, 그리고 서울시청, 구청, 또 민간 기업 등 다양하게 20몇 년간 공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관악구 발전을 책임지는 첫 번째 목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치 개혁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정치 생활 좀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역시 내 길이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드신가 어떠세요? 제가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던 국회의 생활인데요. 네. 그래도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은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신뢰나 만족도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타까움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정치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확실한 수단도 정치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져야지만 예산도 들어갈 수 있고 제도로서 규정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은 아주 다부지게 함으로써 관악구민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 그 성원에 보답하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하고 또 생활할 생각입니다. 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치계 길을 걸어오시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 혹시 좀 있을까요? 제가 30대 때 국회의원을 보좌하면서 또 장관실에서 일을 할 때는 세상이 너무 복잡다단한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잘 해석도 안 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15년, 20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40대 중후반이 되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결국 조금 경험을 쌓고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니까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관악구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관악구가 정말 좋은 동네로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소 발전이 더딘 모습이에요. 저는 관악구가 발전하지 못한 책임은 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악구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동안만큼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관악구가 지금도 훨씬 더 나은 동네로 관악의 도시 브랜드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그럼 관악구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 토박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악구에서 나고 자라고 또 관악구에서 학교를 다 졸업을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까지.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걸로 이제 관악 구민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클 텐데 그중 또 한 가지가 관악 S밸리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관악구는 그저 주거단지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관악구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 세수도 적고 또 골목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악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서울대학교인데요. 서울대학교는 아주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이거든요. 그럼 관악구에 이러한 서울대학교의 기술과 인력이 연계된 아주 혁신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 기업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그 기업에 미팅하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관악구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관악 S밸리는 저희 지역구인 봉춘동, 특히 낙성대 지역과 서울대 입구역 이쪽 지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오피스 건물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좀 변경이 필요하고요. 도시계획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최소 5년. 그래서 도시계획을 조금 더 경제 활성화와 관악 S밸리에 맞게끔 바꾸기 위해서 하나 둘씩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인력과 기술 그리고 관악구의 새로운 기업 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맞물린다면 관악구의 경제는 훨씬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좀 몇 가지 현안만 더 짚어보면 관악구의 수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서부선 경전철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선이 다 결정이 됐다가 서울시와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코로나 위기 및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최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부선의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 너무 답답해하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서부선이 지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서울시청도 부르고 두산건설도 불러서 이걸 빨리 착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냐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 논의 과정들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이 서부선의 조기 착공이거든요. 국회의원 임기 동안 서부선이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 또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부분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봉천천이 우리 관악구를 가로지르는 생태하천으로 좀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계획들이 좀 구체화되다가 최근에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1단계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라매 공원에서 단곡역까지 1단계 사업이 앞으로 2, 3년 뒤에는 이제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이 우리 관악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지만 1단계 사업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어떤 봉천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을 때 지역 발전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고 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관악구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서울시장도 그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다.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경제학을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낙성 벤처 창업센터장 그리고 또 관악 경제사회 연구소장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악 주민분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위기에 몰려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혁신성장을 도입해야 되고요. 기존의 수출 중심의 대기업 경제에서는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매우 큰 고부가 가치를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 기업들 많이 유치해야 되고요.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하고 인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인재가 많은 자본과 함께 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국회에 만들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혁신 첨단 단지가 관악구 봉촌동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인력과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무 공간과 좋은 자본만 잘 이끌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날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순간 10년 뒤, 20년 뒤에는 내 고향 관악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관악구를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형 실리콘밸리 관악구에 꼭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특히 관악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관악구란 그리고 의원님에게 정치란 이렇게 좀 두 가지 질문을 끝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저에게 관악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제 인생을 마감하는 종착지일 것 같습니다. 삶은 여행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저의 인생이라는 삶에 있어서의 첫 출발이 관악구 봉촌동이었고요.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정치를 은퇴한 뒤에 삶을 마감할 것도 관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악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악구에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 또 지금 학생들도 관악구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선 정치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더 평등하고 더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화도 이뤘고 산업화도 이뤘고 전 세계적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원조를 받았다가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사회적 격차도 줄이고 이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겁니다. 저에게 정치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숙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민규 의원의 수건 사업이다. 숙제는 잘했을까 했는데 학생 때요. 꼭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악구를 더 나아가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주민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당부의 말씀 또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관악구민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에 나오면서 항상 관악구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들이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4년 동안 우리 관악구민에게 약속한 공약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관악구에서 서울시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박민규 의원의 의정활동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HCN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